삶은 달걀과 삶은 콩. 아름다운 가치가 담긴 탈무드. 출판사는 교원 올스토리. 어느 날 다윗 왕이 아이들을 위해 잔치를 열기로 하고 많은 아이들을 궁전으로 초대했어요. 궁전 근처에 살던 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도착했어요. 아이는 식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을 보자 배가 고파졌어요. 몹시 배고픈데 다른 아이들이 오기 전에 먹어도 될까요? 아이는 시종 한 명을 붙들고 먼저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았어요. 바쁜데 별걸 다 묻는구나. 나중에 더 달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상관없단다. 네 마음대로 하렴. 아이는 신이 나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자기 몫의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무렵 다른 아이들이 하나 둘씩 도착했어요. 뒤늦게 도착한 아이들은 잘 차려진 음식상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냠냠 쩝쩝. 잔치가 열린 궁전은 곧 즐겁게 먹고 마시는 소리로 가득 찼지요. 아휴,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걸. 나만 먹을 것도 없고 심심하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시종과 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차마 음식을 더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달걀 한 개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에게 삶은 달걀 한 개만 나누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삶은 달걀 하나를 빌려줄 테니 나중에 삶은 달걀의 이자까지 합쳐서 갚을 수 있겠니? 응, 나중에 꼭 갚을게. 너 갚기로 약속한 거다. 자, 받아. 옆자리 친구는 삶은 달걀 하나를 아이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이는 삶은 달걀을 맛있게 먹으며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이는 시장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잔치 때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였어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이는 무척 반갑게 인사했지만 친구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다. 그나저나 너 그때 나와 했던 약속을 잊지 않았겠지? 아이는 친구와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무슨 약속? 나와의 약속을 잊었구나. 잔치 때 나에게 삶은 달걀을 하나 빌려가면서 나중에 갚기로 했잖아. 아이는 그제야 친구와의 약속이 생각났어요. 아, 그래, 생각나. 내가 너에게 삶은 달걀을 빌렸지. 맛있게 먹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네? 미안해. 그럼 지금 달걀을 하나 사서 너에게 줄게. 고작 달걀 하나? 달걀의 이자까진 갚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달걀 1000개를 갚아야 돼. 뭐? 1000개를? 네가 빌려간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서 지금쯤은 달걀 1000개는 나왔을걸? 그러니까 넌 나에게 달걀 1000개를 갚아야 해. 아이는 갑자기 달걀 1000개를 갚으라는 친구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난 갚을 수 없어. 갚을 수 없다고? 네가 나에게 달걀 하나와 거기에 붙는 이자까진 갚겠다고 약속했잖아. 친구는 아이에게 따지듯 말했어요. 약속은 했지만 고작 달걀 한 개를 빌려주고 1000개나 갚으라는 건 너무하잖아. 그건 불공평해. 달걀을 갚을 수 없다는 아이의 말에 친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꼭 달걀 1000개를 받아야겠어. 그때 이자까지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지? 옥신각신하며 다투던 아이는 다윗 왕을 찾아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다윗 왕을 찾아간 아이와 친구는 서로 먼저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투었어요. 그러지 말고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거라.
아이와 친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 왕은 곧바로 판결을 내렸어요. 네가 달걀 1,000개를 갚는 것이 옳은 것 같구나. 비록 삶은 달걀 하나를 빌린 것이 사실이지만 이자까지 갚기로 약속해놓고 갚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달걀 1,000개를 돌려주도록 하여라. 어깨가 으쓱해진 친구는 아이에게 일주일 안에 달걀 1,000개를 모두 갚으라고 말하곤 궁전을 떠났어요. 아이는 혼자 궁전 앞에 남아 펑펑 울었어요. 울고 있는 아이를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왕자가 보았어요. 여기서 왜 울고 있느냐? 아이는 솔로몬 왕자에게 친구와의 약속과 다윗 왕의 판결에 대해 모두 말해 주었어요. 왕자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삶은 달걀 1개를 빌렸을 뿐인데 달걀 1,000개를 갚아야 하다니요. 게다가 저에겐 달걀 1,000개를 갚을 능력도 없습니다. 아이의 딱한 사정을 들은 솔로몬 왕자는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어요. 솔로몬 왕자는 잠시 생각하다 부름을 탁 치며 말했어요.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만 하면 넌 달걀 1,000개를 갚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 왕자는 아이의 귀에 뭐라고 소곤거렸어요. 다음날 아이는 삶은 콩 한 바구니를 들고 길가 밭으로 갔어요. 삶은 콩을 심어요. 삶은 콩에서 싹이 날 거예요. 아이는 삶은 콩을 밭에 뿌리며 계속 외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멈춰서 아이를 지켜보았어요. 여보게, 삶은 콩에서 싹이 난다는데 정말인가? 에이, 삶은 콩에서 어떻게 싹이 난단 말인가? 사람들은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는 그 다음 날에도 밭에 나가서 삶은 콩을 뿌렸어요. 삶은 콩에서 싹이 날 거예요. 아이는 매일매일 밭에서 삶은 콩을 뿌리며 외쳤어요. 매일 밭에서 삶은 콩을 뿌리는 아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네, 삶은 콩을 밭에 뿌린다는 아이의 이야기 들어보았나? 에휴, 듣기만 했지. 내가 직접 가서 보았지. 삶은 콩에서 싹이 난다는 것이 정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삶은 콩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삶은 콩을 뿌리는 아이의 이야기는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윗 왕은 삶은 콩을 뿌리는 아이를 궁전으로 불렀어요. 얘야, 너는 왜 삶은 콩을 밭에 뿌리고 있느냐? 위대하신 임금님께서 삶은 달걀이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어 달걀을 낳을 수 있다고 하셨기에 저도 삶은 콩을 심어 길러보고자 했습니다. 다윗 왕은 그제서야 자신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삶은 콩에서 싹이 날 수 없듯이 삶은 달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없지. 다윗 왕은 두 아이를 궁전으로 불러 다시 판결을 내리기로 했어요. 다시 판결을 내리겠다. 너는 삶은 달걀을 1개만 갚도록 하여라. 다윗 왕의 판결에 친구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임금님, 지난번엔 달걀 1,000개를 갚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놈! 삶은 달걀에서 어떻게 병아리가 나오겠느냐? 내 친구는 삶은 달걀 1개만 갚으면 되느니라. 친구는 다윗 왕의 말에 부끄러워 황급히 궁전을 떠났어요. 다윗 왕은 아이에게 어떻게 삶은 콩을 뿌릴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사실은 솔로몬 왕자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한 것뿐입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 왕자를 불러 칭찬하고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것을 부탁했답니다. 끝.